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스파크 중고차로 어떨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게요.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차는 쉐보레 스파크 2012년식 85,000km의 완전 무사고 LT 등급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차를 가져왔고, 중고차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금액이 400만원에서 한 550만원, 그러니까 좀 폭넓게 하면 400에서 600만원 선의 금액으로 가장 중고차 거래가 많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중고차를 살 때 고려하는 게 연식, 키로수, 사고 유무, 디자인, 옵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짧은 차를 가장 선호하죠. 그런데 4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600만원에 살 수 있는 금액에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경차가 거의 유일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 중간에 가격을 형성하는 차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식도 나쁘지 않고 키로수도 나쁘지 않은 차죠. 그게 경차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파크. 자, 스파크 LT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5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차 색깔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 색깔이 이게 핑크색이에요. 분홍색. 이게 중고차 전국에 있는, 이제 모든 건 아닙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가장 피하고 싶은 색깔 중에 하나가 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이게 자기 여자잖아. 네. 자기가 스파크 산다 그러면 이 핑크색 보겠어? 잘 안 보죠. 잘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이 핑크색 차를 이 핑크색 차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상품성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차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자동차의 색상에 따라서도 자동차의 감가율이 좀 많이 결정이 돼요. 왜냐면 팔리는 시기가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 스파크차 같은 경우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 그 다음에 하늘색, 핑크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인기가 없는 색깔 중에서도 거의 탑 오브 탑에 드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 차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매우 짧거나 뭔가 자동차의 상품성이 완벽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차야지만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로 밀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이 차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차가 기본형이다? 이거 안 팔려. 안 팔려. 자, 스파크는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차라고 하면 한국에서 기아의 모닝 시리즈, 레이, 그 다음에 스파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거의 모닝과 스파크가 거의 유일하겠죠.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이 스파크 차량의 특징들, 장점 또는 단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상 옵션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미 사시려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경차는 옵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옵션이나 여러 가지 실내 이런 것들은 거의 저는 크게 관심사항이 아니고, 저는 구조나 원리, 메커니즘적인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제 성향에 맞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좀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동급의 경쟁 차종에 비해서 뭔가 철판의 두께, 그 다음에 만든 완성도, 이런 것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필요 이상으로 모든 걸 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커지고 공차 중량이 무거워지면 연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한 경차가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경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파크가 조금 더 튼튼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스파크는 서브 프레임이 우물정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차종 같은 경우는 서브 프레임이 일자 서브 프레임이죠. 하지만 스파크는 우물정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하나고, 우물정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들어가 있는 전판넬, 즉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리고 이 차대를 지지하고 있는 인사이드 멤버하고 밑에 서브 프레임까지 일자로 지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충돌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구조인 거지,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강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 차종에 비해서 뭔가 충돌을 했을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조금 더 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스파크의 엔진룸입니다. 요게 이제 1000cc DOHC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넥스트 스파크부터는 이게 3기통으로 바뀌었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지금 이 모델까지는 4기통 DOHC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거의 이제 10년 정도가 된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팅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정숙성이라든지 엔진의 어떤 완성도, 솔직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진,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엔진과 미션, 즉 파워트레인을 위에서도 지지를 해주지만 사실은 밑에서도 떠받들어 줘야 되거든요. 서브 프레임은 엔진과 미션을 밑에서 떠받들어 주고, 바퀴나 일반 각종 이제 서스펜션, 그러니까 뭐 쇼업 쇼바, 뭐 스프링, 뭐 로암, 뭐 어퍼암, 여러 가지 이제 현가 장치들 있죠. 현가 장치들을 장착할 수 있게끔 밑에서 차대를 고정하면서 고정해주는 구조물이죠. 그 구조물이 이렇게 우물정차식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룸 밑에 이 네모난 강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모나게 강철 구조가. 그런데 경쟁 차종은 그냥 일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네 포인트에서 잡아주는 거와 이 한 포인트에서만 잡아주는 거는 구조적으로 좀 다르겠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4포인트요. 그렇지. 근데 단점이 있어요. 왜냐? 공차 중량이 늘어나. 공차 중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연비하고 출력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대세하고는 살짝 맞지는 않는 거지만, 컨셉 자체를 약간 좀 튼튼한 컨셉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뭔가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라디에이터 서포트 있죠? 예전엔 요거를 전판넬이라고 불렀어요. 라디에이터를 지지하고 있는 서포트가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쇠 강철로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플라스틱. 그리고 볼트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라디에이터 서포트라고 하지 않고 이걸 거의 전판넬이라고 불렀죠. 전판넬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패널, 그러니까 휠 하우스, 요 휠 하우스 있죠? 이 휠 하우스 바깥쪽 이 철판을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하는데, 패널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 이렇게 연결돼 있었지. 그 연결이 볼트 체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용접이 되어 있는 건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그래서 리어 패널이라고 불렀죠. 정식 명칭은. 현장에서는 전판넬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볼트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볼트 체결 방식은 쉽게 조립하고 또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파크 차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마저도
쇠로 돼 있어요. 강철 쇠.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꺼운 강화 플라스틱보다는 이 강철로 된, 그래도 이 스틸 철강으로 된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조금 더 뭐 비틀림 강성이라든지 어떤 충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무게가 무거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한 밑에 서브 프레임이 우물정자식으로 된 강철 구조물이 밑에서 엔진과 미션과 현가 장치들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디에이터 서포트 밑에도 똑같은 구조물로 쇠가 이렇게 있어요. 라디에이터 밑에 쇠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서브 프레임까지 그 뒤에 서브 프레임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요렇게.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서포트에서 인사이드 멤버, 그러니까 인사이드 멤버라고 하면 요게 멤버, 이게 인사이드 멤버입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겠어. 이 차대의 척추 같은 부분까지 일자로 요렇게 딱 이어져 있어. 요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밑에 인사이드 멤버에서 서브 프레임까지 또 하나의, 또 두 개의 이 스틸 철강으로 된 구조물이 보강재가 딱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는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이쪽, 위, 아래, 그다음에 이 양 옆에까지, 센터까지 이렇게까지 다 스틸 철강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거야. 구조적인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충돌을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부서지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안정적이고 튼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경쟁 차종보다는 안전하다, 튼튼하다라고 브랜드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게 뭐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쉐보레차 같은 경우는 옛날 대우차였잖아요. 대우차는 티코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마티즈 2, 그 다음에 뭐 올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더 넥스 스파크까지 올라왔는데, 가장 처음에 한국의 경차 시장을 선도했던,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대우차잖아요. 대우가 GM으로 넘어가고 이제 쉐보레라는 브랜드로 다시 탈바꿈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서 쌓여온 노하우나 데이터는 그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쉐보레차 특징 같은 경우가 알루미늄 소재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알루미늄 소재가 굉장히 고급 소재니까 좋기는 하지만, 경차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좋고 나쁨이 같이 다 있는 거지. 이런 엔진 마운트 같은 이런 부분도, 엔진 마운트 브라켓도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을 사용했어요. 예,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쉐보레차, 옛날 대우차 쉐보레 같은 경우가 부품이 거의 어셈블리로 나와요. 아세이 통째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서머스탯 냉각수가 엔진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개폐 문 같은 거, 서머스탯도 현대 기아는 따로 나와요. 그리고 수온 센서도 따로 나와. 근데 얘는 어셈블리야. 서머스탯하고 수온 센서가 같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부품값이 비싸. 수온 센서가 안 나갔는데 서머스탯 갈 때 같이 갈아야 돼. 그 약간 비싼 거죠. 경제 차종에 비해서 비싼 겁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장단점은 있겠죠. 그리고 이 차가 열이 조금 더 많아요. 경쟁 차종에 비해서 조금 더 열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냉각수가 조금
잘 변형된다고 해야 되나? 냉각수가 좀 타. 냉각수가 좀 빨리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벨트, 체인, 타이밍 벨트가 체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경쟁 차종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경쟁 차종 같은 경우는 엔진이 운전석 뒤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얘는 앞으로 누워 있어. 그래서 체인카바 쪽에서 얘네는 체인카바 앞쪽에서 오일이 새. 모닝은 뒤쪽에서 오일이 새고, 카파 엔진 같은 경우 그냥 뭐 그런 재미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경쟁 차종에 비해서 그래도 뭔가 튼튼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본네트, 이런 후드를 열고 닫을 때의 무게감, 응? 그리고 이런 도어 문짝을 열고 닫았을 때 이 탱 하는 소리가 아닌 턱 하는 소리, 뭐 이런 거. 물론 요 안에는 보강바가 들어가 있어요. 임팩트 바라고 해가지고 보강바가 들어가 있고, 이 철판이 떨리지 않게끔 그 떨리지 않는 이 흡음재가 또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흡음재의 어떤 사용 비율이나 뭐 임팩트 바가 뭐 어떻게 또 더 잘 설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감상 느끼는 건 굉장히 좀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이 두께감과 무게감은 분명히 있다.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경차의 단점, 그냥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라고 하겠죠. 차가 작잖아요. 차가 작으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작은 차체에서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충격이 약간 좀 불리하겠지. 그러니까 큰 차들보다는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 차체가 좀 작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운전자에게 올 수 있는 데미지가 약간은 불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경차는.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 뭐 요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차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이런 차대의 어떤 그런 잘 설계된 차대의 구조, 뭐 요런 부분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에어백의 개수로 안전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LT 같은 경우도 에어백이 기본적으로 4개에서 6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죠. 에어백이 글쎄 모르겠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터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차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쉐보레 근무하시는 엔지니어분, 그러니까 정비사분 말고 엔지니어분입니다. 엔지니어분 연구 쪽을 하는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스파크 같은 경우, 특히 경차, 뭐 경차, 뭐 경승합차, 경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나라의 어떤 문화, 지형,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성향,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기도 하고 생산되기도 하고 하지만, 경차 같은 경우는 거의 예전 GM 대우 쪽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국산차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차의 원주인은 미국의 GM이잖아요. GM 산하에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달려있는 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한 타협을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성에 대한 타협,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그 해당 나라의 문화와 지형,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타협 없이 거의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 차종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만들었다.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나왔잖아요. 사실 이 스파크 차 자체가
예전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엔진 미션 똑같아. 실내 인테리어 똑같아. 다만 앞에 마크가 얘가 쉐보레가 달리면 스파크, 대우마크가 달리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거는 다만 이 앞에 범퍼와 뒤에 범퍼의 모양, 그 부분만 바뀌었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걸 새 차를 뽑아가지고 수동을 대전에서 금방 휴게소까지 사람 4명을 태우고 제가 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구형 아반떼 수동을 튜닝 해가지고 재밌게 타고 다녔을 때거든요. 정비 공부를 더 하면서.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동안 경차들, 그러니까 뭐 마티즈 2, 올류 마티즈에서 느꼈었던 그런 정말 가벼운 그런 주행감이 아니고,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주행감, 탄탄한 주행 성능이 구형 아반떼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제 인상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반떼랑 똑같아. 구형 아반떼랑 주행감이.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요 이거? 근데 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 단점 중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기판이야. 계기판. 자, 이 계기판이 이게 진짜 단점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 계기판 자체가 이게 익숙한 계기판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익숙한 거는 그냥 이 타원형으로 된 뭐 좌측이든 우측에 RPM 게이지나 속도 게이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트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요. 이게 사실 저는 지금도 약간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보통 이 경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 운전자분들,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남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처음에 이 시안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있겠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먹먹하고 불안한데, 이 계기판 자체도 판독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도 이 차를 타시는 분들, 이 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약간 좀 불편한 이질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자체의 이 핸들이 확실히 미국 차스럽다라는 게, 경쟁 차종에 비해서 핸들이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잡으시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고, 핸들이 좀 더 무거워. 근데 사실상 자동차는 핸들이 막 가벼우면 안 좋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현대기아차가 워낙 핸들이 가볍고 차 자체의 운동 성능이 막 가볍게 가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묵직한 게 주행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핸들도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다소 무겁고, 핸들의 두께감도 좀 있고, 이 계기판의 시안성도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경차치고는 경쟁 차종보다는 고속으로 갈수록 조금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크 차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현대 기아 대비해서 마감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감, 기본에 충실하게 차를 만들었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스파크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쉐보레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방청도료를 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지. 내 부식성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뭐
방음 기능도 약간 있을 수 있고 방청 기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차종에 비해서 바닥 소음이 덜 올라와요. 물론 고속으로 갔을 때 불안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탄탄한 주행감은 스파크가 훨씬 더 월등한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리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도 새 걸로 교환해놨고 미션 오일도 새 걸로 교환해놨고 이게 4단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미션. CVT 미션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토 미션이 가장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오토 미션 오일도 교환해놨고 엔진 오일도 교환이 되어 있고요. 양쪽 앞쪽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새 걸로 교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매립하고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놨고 이 엔드머플러 뒤 엔드머플러가 교환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게 15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는 트레드가 한 60에서 70% 이상 타이어 트레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정도나 1년 천천히 타시면 뭐 1년 이상까지도 앞뒤 트레드가 한 60에서 70%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음에 모닝 뭐 올리 모닝이나 더뉴 모닝 뭐 레이 이런 것들을 또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잘 만들어서 또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